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꼰대들의 꼰대 김학주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을 뉴스는 주말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뉴스를 읽어드리는 남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주말 뉴스를 보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편안하게 집에서 뉴스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오늘 뉴스 날짜만 보지 말고 우리가 앞에 것도 한번 보시죠. 3월 30일 날짜입니다. 3월 30일 네이버 뉴스 중에서 재미있는 게 나왔습니다. 서울 매매 전망지수 하락에도 실수요 몰린 경기 인천 집값은 오를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건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서울이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리고 인천은 적당히 올랐고, 경기는 적당히 올랐고, 인천은 거의 안 올랐어요. 근데 이게 이제 덜 오른 게 채워서 더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 이제 시각입니다. 이런 시각이 많아졌다는 거죠. 이게 서울의 부동산 값이 뛴 게 두 가지 요인에 뛰었습니다. 첫 번째가 화폐 가치 하락입니다. 화폐 가치 하락에 의해서 가격이 뛴 거예요. 처음에 그동안 10년 동안 안 뛰던 게 한 번에 몰린 물가 반영분이 되면서 뛰었고, 이제 두 번째로 집값은 뛰고 있는데 정부에서 공급을 멈췄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아파트가 희소성에 의해서 가격이 폭등한 거죠. 이 두 가지가 물려서 서울의 아파트 값이 뛰었어요. 그러나 경기하고 인천 같은 경우는 좀 서울하고 달리 희소성이 그렇게 높진 않죠. 그러나 이제 화폐 가치 떨어진 것만큼 가격이 뛰는 부분은 경기 인천 마찬가지니까 이 부분이 뛰는 거예요. 물론 경기도에서도 GTX, SRT 부분 인근, 동탄, 판교, 수서 이런 지역, 광교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이 뛰었어요. 왜냐면 그런 지역은 희소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덜 뛰었는데 그런 지역들 위주로 앞으로 이제 상승할 거다.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도 지금 송도라든지 인천시청이라든지 GTX 위주로 뛰고 있어요. 아니면 청라라든지 이렇게 신도시 위주로. 그러나 이제 그게 점점 주변으로 번질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변 아파트, 주변에 좀 덜 뛴 아파트를 찾아가지고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지, 투자를 안 하시더라도 시세를 확인해서 제가 어떻게 뛰는지를 한번 경험해 놓고 나시면 다음번에 몇 년 후에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결정할 때 확신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폐 가치 하락에 의해서 가격이 전체가 뛴다라는 거, 그 주변으로 그게 번진다고 한다는 거를 그냥 놓치지 말고 약간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주변에 덜 뛴 아파트를 한번 찾아서 한번 둘러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3월 30일자고요. 이미 많이 날짜가 지났으니까 하나만 볼게요. 3월 31일 날짜입니다. 3월 31일 날짜 중에서 이사대책 첫 사업장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자, 이사대책 첫 사업장이 오늘 발표했어요. 이게 공공주도형 개발입니다. 공공주도형 개발. 그래가지고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이사대 첫 사업 오늘 발표했습니다. 위클리 보고 주택 공급 브리핑 해가지고 여러 군데를 발표했는데, 자, 이게 실제로 되겠냐 이거죠. 역세권, 중공업지, 저층 주거지 위주로 했었고, 토지 중에 10%의 동의를 받아서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그러니까 10%의 토지 10%의 동의를 받으면 일단 진행이 가능한 거죠. 10%라고 하면 웬만하면 다 되잖아요. 이거 너무 좀 공공에서 한다 그래서 되게 낮춰놓은 거죠. 그 다음에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지 실제로 이제 구역 지정이 되는 겁니다. 1년 내에 그걸 지정을 못 받으면 취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힘든 싸움을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이 내용은 뒤에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뒤에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밑으로 보겠습니다. 밑으로 자, 공공재개발 이 내용도 한번 보시죠. 자, 공공재개발 주민 76% 찬성했던 후보지도 서울시장 선거 지켜보자 유보 움직입니다. 이겁니다. 공공재개발. 여기서 말하는 공공재개발은 좀 다른 겁니다. 장이 8구역. 이 공공재개발은 아까 좀 전에 봤던 공공주도형 개발은 주민의 집을 정부에서 LH에서 수용하는 거 수용. 그러니까 이게 개발 진행되고 나면 내 집이 아니에요. 나는 보상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공재개발은 주민이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자기 땅을 놔두고. 그러니까 이 공공주도하고 다르죠. 그냥 내가 내 땅 가지고 재개발을 하는데 단지 공공에서 도와주겠다. 대신 도와준다. 인센티브도 준다. 대신
임대주택을 좀 많이 줘라. 임대주택을 뭐 30%든 몇 프로든 임대주택 늘어나는 거에 좀 임대주택 많이 넣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처음에는 진행이 잘 안 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래 임대주택 지을게 넣을게 이제 지정해줘 였는데 갑자기 서울시장 새로운 시장 후보들이 굳이 공공 안 해도 민간에서 해더라도 내가 인센티브 충분히 주겠다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혹하는 거죠. 왜? 임대주택을 덜 지어도 되니까. 그러니까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민간하고 공공에서 이제 주민들이죠. 주민들 재밌습니다. 주민들은 공공 재개발,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 이제 이 주민들은 이 뭐라고 그럴까 고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원트랙이었죠. 지정해주고 그쪽에서 정하는 대로 갔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공공에서 하는 거 임대주택 30%? 아 글쎄 서울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서울시장도 좀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 나 똑같은 용적률로 15% 줄게. 임대주택 15%만 줘. 이 15%에 30%니까 이걸 놓고 경쟁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안 하겠다면 공공에서도 낮추겠죠. 그럼 나도 더 낮출게 라고 하면서 또 점점 사업성이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꿈 같은 일을 꿈꿀 수도 있는 거죠. 뭐 실제로는 그렇게 잘 안 되겠지만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이 선택지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늘어나서 뭐 여러 가지 뭐 장이 8구역도 마찬가지고 성북 1구역도 마찬가지고 성북 1구역도 규모가 또 워낙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북 1구역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지켜보겠다. 실제로 줄지 안 줄지 76%나 동의해서 공공 재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서울시장들이 많이 준다고 하니까 좀 생각이 약간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장이 8구역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재미난 부분들 우리 시민들이 고를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통쾌합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건데 이런 부분들 너무 좋습니다. 저도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변창훈표 4월 1일 기사입니다. 변창훈표 공공 후보지 개발 21곳 발표입니다. 자 21곳 발표했습니다. 이제 21곳. 자 이거는 이제 공공 주도형 개발입니다. 지도가 나왔네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공공 재개발과 공공 주도형은 달라요. 주도형은 공공은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거고 이거는 LH에서 주민들 거를 수용해서 수용 방식입니다. 수용 방식. 그러니까 지금 요 지정된 21곳은 바로 요 공공 주도형 수용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 수용 방식은 어떤 지역이 하느냐? 스스로 개발이 안 되는 곳, 사업성이 낮은 곳, 아니면 주민 반대가 심한 곳, 이런 곳 위주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좋은 곳, 위치가 좋은 곳은 공공주도 개발을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곳이 지정이 됐지만 뭐 방학역이나 덕성여대 인근이라든지 뭐 세전역이라든지 가산디지철 요 지역 외에 뭐 쌍문역 쪽에 창동 같은 경우 애매합니다. 지금 서울시장이 창동 쪽 뭐 부도심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주민들 기대감이 되게 높아요. 근데 거기 수용하겠다. 수용해서 아파트 입주권 줄게. 현재 감정가로 매겨줄게. 라고 하면 주민들이 더 오를 것 같은데 나 하기 싫은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아 창동. 그러면 방학역, 덕성여대, 세전역은 세모입니다. 세모. 규모가 작으니까. 그 다음에 가산 디지털역. 요 정도 외에는 나머지 위치가 워낙 좋아요. 뭐 불광동 같은 경우 연신내 GTX 인근이에요. 규모도 워낙 크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수서역 근처도 그렇고 특히 영등포 신길동 쪽은요 굉장히 아파트 값이 비싸죠. 호재도 크고 그래서 이 지역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21곳. 자, 또 더군다나 LH 사태로 신뢰가 좀 떨어졌습니다. 난관이 좀 많을 듯 하고요. 자, 이 많은 구역들 중에서 되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라고 합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1년 내에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지 구역 지정이 됩니다. 과연 그 3분의 2 동의가 1년 내에 될지 우리 시청자분들 같이 한번 지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시자고요. 자, 이제 4월 1일 그렇고요. 자, 이제 다음에 다 봤나요? 2개 봤나요, 제가? 2개 정도 제가 보려고 했었는데 자, 봤습니다. 봤고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이제 4월 2일로 넘어가겠습니다. 4월 2일.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제가 여기 제일 좀 약간 요 날짜가 아닌가 봐요. 제가 다음 저 날짜는 4월 1일인가 봐요. 4월 1일 한번 보겠습니다. 4월 1일. 제가 여기서 좀 약간 화가 나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걸 못 찾겠네요, 지금. 4월 1일. 자,
30일인가요? 30일에 있나요? 31일에 있나? 아, 여기 있네요. 이 기사가 전 제일 많이 화가 났습니다. 자, 이거 3월 31일 날짜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이제 우리 서울시장 후보님이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주택 임대 사업자가 집값 폭등 주범이다. 특혜를 폐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해가 가는 거는 주택 임대 사업자를 특혜를 폐지한다. 이거는 제가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택 임대 사업자가 집값의 폭등 주범이래요. 이건 정말 화가 납니다. 지금 주택 임대 사업자 내신 분들은 이번 정부에서 내신 분도 있지만 저번 정부에서 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저번 정부에서는 뭐라고 했냐? 임대 사업자가 애국자라고 했어요. 애국자. 왜? 집값이 너무 안 떨어지고 경기가 너무 죽으니까 집을 사줘서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켜 달라. 국민들한테 부탁을 했단 말이야. 부탁. 그래서 나는 애국자가 되려고 집을 임대사업자를 내서 집을 샀어요. 근데 집값이 뛰었어요. 이건 내가 뛰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보고 주범이래요. 더군다나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신 분들 많은 수가, 상당수가 아파트보다는 빌라나 오피스텔을 사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빌라나 오피스텔은 아파트 가격의 주범이 아니에요. 아파트가 뛰니까 빌라 오피스텔은 따라 뛴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많이 뛰지는 않았어요. 또 그렇게까지. 그런데 왜 임대사업 낸 우리가 주택 상승의 주범이야? 시키는 대로 한 건데? 그러면 지금 집 없는 분은 이분들은 애국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 미래는 누가 책임져 줄 거예요? 이분들 현금 들고 있다가 지금 벼락거지가 됐어요. 이분들 보상은 누가 해줄 건데?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택 임대 사업자 집값 폭등 주범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편법 하지 않았어요. 정해진 법에서 했어요. 정해진 법에서. 법에 테두리 내서 한 겁니다. 그럼 법을 바꿨어야죠. 그 법을 이용해서 내가 정당하게 번 돈으로 정당하게 산 건데 사기를 친 것도 아닌데 공시 가격을 올리려고 계약서 넣었다가 뺀 것도 아닌데 왜 이분들이 주범이라고 하는지 그 부분은 저는 이런 언어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우리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이런 분들은 조금 약간 언어 부분을 좀 약간 조정을 하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다음에 4월 이제 1일자 봤으니까 2일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일자 오늘 날짜입니다. 자, 여기 이제 정책 방향. 자, 이제 변장은표 공공개발 주민 갈등 불씨로 LH 못 믿어 또는 신속 추진이 될 수 있다. 어떤 지역은 신속 추진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저는 조금 힘들다고 보고요. 재산세 감면 기준이 6억에서 9억 이하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 기준이 6억에서 9억 이하로. 이거는 맞습니다. 공시가 급등해서 보유세가 부담 지적에 세제를 이거 한다. 이건 약간 선거용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좀 너무 세금이 높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좀 안 맞죠. 이게 세금이 높은 부분은 분명히 세금 높은 거 내가 벌었으니까 내는 건 이해를 하지만 세금이 너무 높으면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아요. 그럼 소비하지 않으면 경기가 안 좋습니다. 소상공인은 죽어요. 소비를 안 하니까. 그럼 이 소상공인한테 또 어떻게 하냐? 정부에서 돈을 줍니다. 근데 집이 거래가 없다 보니까 세금이 거치는 게 적어요. 그럼 정부에서 어떻게 세금을 줘요? 빚을 냅니다. 빚을. 그럼 이 빚은 누가 갚냐? 우리 후손들이 갚아요. 우리 자녀들 불쌍해 죽겠어요. 잘못하면 지금 우리가 쓰는 빚을 자녀들이 갚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돈을 막고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경기를 너무 세금만 올리지 말고 경기를 좀 선순환하는 방식. 양도세, 보유세 뭐든지 다 올린다고 해서 분명히 또 저것도 있죠. 요 기사 그 LH 쪽 기사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지금 빼먹었네요.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자, 이게 30일. 자, 양도세 패닉에 빠진 부재 지주들. 자, 이겁니다. 토지 사지도 팔지도 못하고 토지 거래 급속 냉각 전망입니다. 자, 이게 재밌는 게, 자, 분명히 정부에서 사고는 LH 분들이 냈어요. 어디다가? 신도시 개발하는 지역에다가 쪼개기가 들어가서. 근데 왜 세금을 전체 토지 시장에 매겨버리는 거죠? 토지가 급등했나요? 토지 시장은 생각보다 그렇게 급등하지 않았어요. 조용해요. 만약에
신도시 바람이 불 것 같으면 토지거래 허가로 묶어도 충분히 토지 거래하기 힘들어요. 근데 굳이 양도세까지 또 올려가면 이 양도세를 많이 내야 되시는 분들 결국은 소비를 안 해요. 그러면 또 경기가 어떻게 돼요? 경기는 또 멈춰버리죠. 그럼 다시 또 정부에서 지원해줘요. 지원은 뭘로 해줘요? 부동산이 거래가 돼야지 세금 많이 거치잖아요. 빚을 내요. 이 빚을 또 누가 갚아요? 저희 자녀들이 갚아요. 그러니까 좀 선순환적인 부분을 무조건 뭐가 됐다 그러면 세금만 매긴다고 된다고 지금 하지. 저는 요것만 요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조금만 좀 자제해 주시면 조금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좀 약간 아쉽습니다. 자, 요 부분인데, 자, 어쨌든 4월 2일 날짜 기사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산세 감면 아까 좀 전에 해드렸고요. 자, 이제 패닉 바잉 줄어드니 서울 아파트 7주 연속 하락. 확실히 아파트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거 맞고, 이 숨고르기 시장에는 그동안 뛰지 않았던 부동산들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울에 오피스나 빌라 또는 나홀로 아파트들 좀 뛸 거고요. 경기도 인천 쪽에 여기 GTX 역사에서 좀 거리가 있는 대단지들 위주로 뛸 거고, 인천 같은 경우도 안 뛴 부동산이 뛸 거고, 아마 그런 숨고르기 시간이 조금 그래도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뭐 특별한 기사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한 주 기사를 갖다가 제가 몇 개, 6개 골라봐서 한번 제가 읽어드렸고, 요 기사를 이제 집에서 한번 쉬시면서 둘러보시면서 나머지 기사 둘러보시면 부동산 시장 조금 더 아마 들여다보는 시각이 조금 더 넓어질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제가 뭐 혼자 할지 아니면 우리 권기현 대표님 할지 모르겠지만, 권권대와 같이 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또 다음 주에 또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주도 기다려주세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